네. 여러분 우산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비를 좀 많이 맞았더니 머리가 살짝 간지럽네요. 네. 중간에 혹시 제가 조금씩 긁더라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아침에 좀 비를 맞아서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참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네, 닭고기 드셔야죠. 네. 마니커 1+1 행사 흔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만에 하는 거니까요. 네. 이왕이면 우리 요즘 뭐 좀 장정들 뭐 우리 아이들 한 1인당 한 두세 마리씩 먹잖아요. 한 끼에. 네. 닭들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이 또 색깔이 며칠 사이 확 바뀌는 것 같은데요.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 7% 빠졌나요? 6.6% 6.6%. 하락했습니다. 잘 나가던 엔비디아. 근데 뭐 어제 하락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수급 완화 좀 분산이 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시그널을 확실히 이제 준 거는 CPI 둔화되고 금리나 기정사실화된 것에서 이제 시그널을 줬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 요즘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여하튼 어제 다우는 0.59% 올랐고요. 올랐던 것은 금융주, 정유화학주,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금융주와 정유화학주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2.77% 하락을 했고 S&P 500 1.39% 하락을 했는데요. 이 지수도 지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하락을 했습니다. 네. TSMC가 8% 정도, ASML이 12%, 퀄컴이 마이너스 8.6% 하락, 브로드컴이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인텔이 플러스 0.35%입니다. 네. 인텔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후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요번에 네. 트럼프 후보자의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이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ASML이 많이 빠졌고, 특히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 같은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보시면 순수 미국인들이 만든 미국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좀 수혜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대만 얘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엔비디아나 AMD는 뭐 어떤 CEO들이 창립자들이 대만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냐? 먼저 차트부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엔비디아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전에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음봉이 크게 났을 때 제가 이게 이날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꽤 보이다가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후에. 역시 엔비디아야.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요번에 또 거래 증가하면서 한번 크게 음봉이 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때 어떤 설명을 계속 드리냐면 첫 번째 하락을 할 때는 반등을 줘요. 여기서도 그랬죠.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하락 후에 두 번째 하락을 할 때 그때 거래량 없이 버티고 있어야지 이게 다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음봉을 오늘 빠진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지금 지난주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음봉을 주면서 이미 빠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수급이 변화되면서 이쪽에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또는 쇼플레이어들이 이제 하겠죠. 뭐 매도를.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은 트럼프 이슈입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워딩을 내놓겠죠. 근데 시장에 영향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주지만요. 이게 계속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근데 지금 이제 최초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최초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뭐 했던 말이잖아.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은 새로 나오는 뉴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인세 15% 인하, 파월 임기 보장, 대선 전 금리 인하 자제 이거 다 얘기한 거잖아요. 다이먼 재무장관 고려 요런 것들은 시장이 크게 반응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중국산에 60에서 100% 관세 매긴다 이런 것들은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정유주들이 오른 건 이제 유가 낮추기, 석유가스 시출 더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 그 반도체 영향을 준 건 요 빨간 글씨 두 개입니다. 대만이 미국에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만에 미국은 주둔이 없어요. 대만에는 미국이 주둔하지도 않겠죠. 예, 없어요. 예, 예.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주둔하진 않지만 그 남중국해 쪽에서 예. 미군이 그래도 열심히 예. 활동하는 게 예. 대만을 지켜준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 무기 더 사달라 뭐 이런 얘기가 뭐 이런 거겠죠. 무기를 더 사라. 우리가 어떻든 중국이 지금 이쪽에 계속 무력 시위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한번 나가서 항공모함 나가서 우리가 좀 방어를 해주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 측면에서는 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여기 꺼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 꺼내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만의 지금 역사적 신권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기업 성장에 미국의 보조금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줘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너희 돈 내야지. 뭐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네. 돈 내야지. 아니면 야 너네 거기 있지 마. 미국으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TSMC가 어제 급락했어요. ASM은 바이든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요. TSMC도 어제 8%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거 좀 이따 또 요거 지금 다시 부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좀 전에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시던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향 칩 단속 강화를 한다는 붉은보고발 뉴스가 나왔는데 도쿄 일렉트론 일본, 네덜란드 ASML 등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기술을 계속 제공할 경우 가능한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에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국 견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국 생산 제품에도 제한 조치를 하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소량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수출 시에 미국이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이나 이런 데서 뭐 동조할 거야. 일본도 동조할 거야. 그래 미국 말 들을게 해놓고 계속 팔았어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기술도 성장했고 그리고 전체 칩이나 이런 부속품 뭐 부품 장비 쪽에 대중국 전 세계 글로벌리 대중국 그 기여도 그러니까 수출 그 비중은 훨씬 높아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SML이 12%를 하락을 한 거예요. 도쿄 일렉트론도 급락을 한 거고. 네.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정말로 정말. 근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 반도체의 뭐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에 있는 것들은 그 핵심 기술에 미국이 안 들어간 게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량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우리 허가받고 팔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암암리하고 뭐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ASM이나 이런 데는 한 중국향이 한 50% 가까이 될걸요. 이게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 네. 중국의 반도체 섹터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실패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보시면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네. 첫 번째, 지금 엔비디아를 먼저 보여드렸듯이만 이쪽에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겼다. 이미 이쪽에 좀 관심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트럼프가 이런 대만 관련 뉴스 하니까 대만 관련된 반도체 다 빠졌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중국형이 높은 그런 기업들 ASM이란 12.7%로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몽땅 빠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확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어제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 이제 궁금한 거니까 이게 오래 갈 건가? 아까 기자님도 나가시면서 저한테 묻던데 이게 반도체 주 오래 이렇게 빠질 건가? 언제까지 빠질 건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나하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이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서잖아요. 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돌아서는 모멘텀이 뭐냐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얘는 실적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언제 하냐면 8월 28일 날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달 이상 남았네요. 이래서 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조정을 계속 좀 보이면서 계속 조정 보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얘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다가 그러면서 야 결국은 실적으로 가는 거고 성장으로 가는 이익 성장으로 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러셀 2000 지수 어제 0.9%뿐이 안 빠졌어요. 다우는 올랐고 이 얘기는 지금 수급이 당분간 AI나 반도체나 아니면 기술주의 빅테크에 쏠렸던 게 저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서 가서 이제 다우가 시장을 주도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시장을 주도하고 뭐 중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소형들이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꺾이면 꺾이는 거지. 일시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얘들이 만약에 빅테크들이 다시 못 돌아섰으면 시장이 이제 고점 찍고 꺾이는 거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러셀 2000 중심으로 다시 미국 시장에 올라가 이럴 일은 없고. 그렇게 네, 러셀 2000은 그러니까 나스닥 쭉 간 다음에 나스닥이 좀 쉴 때 잠깐 이제 반등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막 힘있게 몇 달씩 이렇게 가는 애들은 아닌 거고. 그렇게 주도하지 못하니까 네. 얘들은요. 근데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이게 한 2, 3개월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한 뭐 1개월 정도는 뭐 이렇게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얘들이 올라오고 나서 그러면 이쪽이 주도로 가지 않겠구나. 이런 기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와 이제 뭐 대중국 수출 제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중국 수출 제한 요거는 계속해서 좀 있어 왔던 건데 강화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이슈가 더 큰 거거든요. 이 트럼프 이슈가 더 훨씬 더 큰 건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제 입을 통해서 워딩을 딱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지나면 시장은 적응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적응한다라는 게 굉장히 주식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 가면은 전 세계가 망하고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5% 가까이 가고 막 이러면 4%는 굉장히 낮은 거야. 네. 이렇게 이 시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그 외에는 크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글쎄요 길면 2개월은 안 갈 것 같고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에는 수급의 변화가 이렇게 좀 생기고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주도가 어디냐는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는 또 다시 우린 충분히 조정보였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보였어. 이러면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근데 한편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식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PL 섹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이런 뭐 정유화학이나 이런 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2차 전지 고점 7월에 고점 찍고 내려와서 1년 넘게 빠지는 거 봤지.
야 여기도 지금 공교롭게 지금 7월이잖아요. 아, 7월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예, 예. 야, 이것도 이제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우리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나오겠죠. 야, 작년에 못 봤니? 2007월부터 해갖고 1년 쭉 빠져갖고 지금 반토막 난 애들이 수두룩한데 AI도 그렇게 많이 뭐 2차전지도 엄청 올랐으니까 AI 오른 만큼 아마도 그때도 꽤 네. 올랐으니까 네네. 니네도 아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뭐 사람들도 그런 있다. 주관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옳다라고 미래니까 주식은 항상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뭐랄까요 그때 2차전지 오를 때도 네. 논리가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요를 도저히 뭐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고 이미 예전에 그 버블이랑은 달리 2차 전지는 이미 매출 실적이 나오고 이거 실적 숫자를 봐라. 이 얘기가 똑같이 그 AI에도 예,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과연 2차 전지처럼 갈지 아니면 여긴 또 다를지. 지난주에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타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부터 10배가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부터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0배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서 10배? 숫자로 막 이렇게 대비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몇조 달러, 몇천 조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얼마나 한쪽을 바라보고 갔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다 우리가 만듭니다. 투자자들이. 맹목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우리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예민한 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3%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HBM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이 이렇게 뭐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뭐 삼성전자 많이 빠지는 않았고 그래서 0.8% 정도 코스피 빠졌고요. 코스닥 1.2% 빠졌는데 여전히 코스닥에 지금 2차 전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 매매도 나온다 이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게 2차 전지의 고평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걸 빼면 지수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올라와 주면 또 상대적으로 수급은 바뀌고 또 코스닥이 상대 강해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물 좀 하락하면서 비창매도 나오고 HBM 관련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어제 지수가 빠졌고요. 조선 미국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정유, 조선 기자재 강세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3% 오르면서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는 떴어요. 어제 미국이 뭐가 떴다고요? 은행, 정유,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빠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다 진짜 선수입니다. 선수. 네. 선수들.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미국 영향을 뭐 영향권에서 우리 시장은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갔는데 미국 빠질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견주하거나 뭐 반대로 디커플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통화정책회의 있는데 아마 뭐 동료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했습니다. 뭐 시황과 전략은 쭉 설명을 했어요. 뭐 순서와 상관없이 드린다고 했고요. 빅테크의 다음 반등 모멘텀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확실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쪽은 수급적 요인으로도 이 미국 시장은요. 그 롱쇼 펀드나 쇼 플레이어들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쇼 플레이어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작은 이런 시장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냥 풍지박산으로 맨날 얻어 터지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금지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쇼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급방향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야 그냥 무작정 아예 펀더멘털이 이런데 기업 가치가 이런데 이익이 이만큼 나는데 쇼플레이들이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건 갈 거야라고 막 생각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연동하고 있는 수급 순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좀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뉴스는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빨간 글씨 대만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내용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IRA의 이제 전기차 풍력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네. 전기차에 반대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워딩은 너무 많은 돈이 든다. 보조금 같은 게 2030년까지 전기차 50% 목표는 실행 불가능하다.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만들 수는 없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너무 무겁다. 전기토록 무게가 디젤이 2.5배라서 이게 되려면 교량 인프라 다 재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아, 하긴 그런 고민도 미국에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워낙 이제 미국은 또 차들이 대체로 크고 픽업 뭐 이런 게 이제 예. 많다 보니까 예. 이거 무게가 배터리 싣고 하면 예. 일반 디젤의 한 두 배 이상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말 그대로 뭐 이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데가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이런 세세한 우리 직접 투자의 걱정도 있지만 네. 지금 이 세금 감세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러면서 이거 지금 고금리와 그리고 고물가가 지금 완화되는 걸 이만큼 4년 동안 노력해 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던 찰나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거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가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튼 트럼프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완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배터리 쉽지 않겠네. 예, 2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3번도 뭐 지금 아마도 트럼프 얘기하는 거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돌발 홍수, 가뭄, 폭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정전도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6월 25일부터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이라고 기억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장마 기간으로 하는데 일률적으로 장마 기간이 쭉 있고 그 이후에는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기로 바뀐 것 예, 같아요. 우기로 그냥 바뀌고 특히 가을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농작물 피해주고 매년 예. 그리고 비가 특히 서울은 지방에 계시거나 또 요번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 굉장히 고생스러운 걸 알겠지만은요. 서울만 그냥 말씀드리면 서울은 비가 일부 지역에 쏟아지고 전체적으로는 비가 완전히 많이 오늘 처음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엄청 많이 오고 맞아요. 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많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렇다면 다른 데는 얼마나 크겠어요. 막 사막이 있고 막 중국이나 미국 어마어마한 이상 기후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력망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력망 확장을 위해서 큰 돈이 드는데 뭐 지금 뭐 이게 장난이 아닌 돈입니다. 약 24조 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뭐 한국에서 이만큼 들고 미국도 1.2조 달러, 뭐 중국도 한 1조 달러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요거 얘기하면서 이 수급에 대처할 대형 에너지 시설 및 국가 간 연결할 수 있는 슈퍼그리드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 맨 마지막에 요 한 줄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주가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계속 갖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 완전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중국 매체의 보도를 4680에서요? 예, 따온 건데요. 중국이 다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요번에 만든 그 4680 배터리가 LG엔솔하고 중국 업체들이 다 했거든요. 예. 최근에 생산한 제품들을 뜯어봤더니 중국산 소재가 거기가 없고요. 생산 설비도 일본, 유럽, 미국 업체로 전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근데 테슬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요. 다만 ESS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가 여전히 그냥 우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 지금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뭐 맨날 들으니까 이제 시장에 반영도 안 되고 별거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2023년 초에 감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증설 착수, 평택 P4 공장에 랜드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달 말까지 설비 반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달 라인 구축되고 이달 말까지 설비 반입됐다 그러면 이 설비가 뭡니까?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잖아요. 얘들은 영향이 굉장히 크죠. 실적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월에 라인 완공돼서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기에 발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요 스토리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4분기에. 네. 네. 그리고 검찰이 김법수 그냥 단신으로만 세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를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뉴스 어저께 많이 돌아다녔죠. 이게 근데 그때 우리 이거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막 하면서 하이브하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때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저는 뭐 카카오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이제 좀 부정적인 노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이 수사에 뭐 제가 뭐 어떤 거지 정확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식 시장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누가요? 그때 아, 가격을 가지고 카카오랑 뭐 SM 엔터의 네. 가격을 가지고 이상하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했겠죠. 저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뭐 네. 그러니까 실수 또는 뭘 잘 모르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도성이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좀 있겠죠.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체코 도코바니 원정건설 우선협찬의 팀코리아가 선정됐다라는 뉴스 아까 기자님 전해주셨죠. 이거 바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다린 사람이요. 네. 근데 이게 우선협정자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협정자. 정식 계약은 내년 3월에 하고요. 2029년에 착공하고 2036년에 사후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됨으로써 이후에 동유럽이나 유럽 국가에 우리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예, 큰 호재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뭐 24조 원에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인데 네. 이게 또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자 이제부터 이쪽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쪽으로 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온 건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된 거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예. 사실이긴 당연히 하죠. 뭐 이제 두 군데뿐이 없고 그 둘 중에 한 군데였으니까 네.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금액이나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금액이나 향후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체코보다는 다른 유럽 지역에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로 갔다라는 것에 더 많이 시장에서는 점수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진행이 16일, 1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7, 18 오늘까지 진행인가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전후로 다 합니다. 날짜는 그렇게 정해놨지만은. 근데 뷰티 부문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 우리 전국 한국 제품으로 됐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뉴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오늘 시장 뭐 당연히 좀 빠지겠죠. 좀이 아니고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면 네. 시장은 역시 힘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제한적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주면 네. 다른 것들이 좀 오르면서 우리 아마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좀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내일 적어도 하여튼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하여튼 이번 주는 원전이랑 뭐 화장품 이런 데가 관심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바이오 조금 받고 대신 이제 반도체는 아마 오늘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힘들다고 엔비디아가 봐야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그렇죠. 힘들다고 봐야죠. 네. 근데 어제 먼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요, 먼저 빠졌어. 그러니까 반영이 됐잖아. 그래서 뭐 반영이 됐잖아. 올라갔을 때는 반영이 됐잖아. 그래놓고 먼저 파는 경우도 있지만
빠질 때 먼저 팔아서 그럼 반영됐으니까 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뉴스에 움직이는 그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아마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침에. 네, 아침 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약간 회복하거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릴 그렇게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